자, 이번에 이제 배울 학습 목표는요. 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연산자의 종류를 한번 파악할 수 있고, 이 데이터의 입력을 받아서 점수를 우리가 이제 총점과 평균을 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연산자라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연산자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대입, 논리, 비트 연산자, 구성원, 식별 연산자 이렇게 있어요. 자, 각각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산술 연산자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면 이 산술 연산자는 수학 연산을 사용하기 위한 연산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이썬에서 자, 수식은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2 플러스 3이라는 수식에서 우리가 2와 3은 피연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피연산자는 연산의 대상이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플러스는 이제 무엇을 연산할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연산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연산자는 영어로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짤 때 변수나 값의 연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호를 말해요. 자, 피연산자는 오퍼랜드라고 하고요. 피연산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A하고 B하고 플러스 할 때 이 연산에서 플러스는 연산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A와 B는 피연산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산술 연산자 부분을 보시면 형식이 있는데 이 산술 연산자를 쓰려면 양쪽에 산술 연산자를 중심으로 값들이 오거나 변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와 값 양쪽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연산자에서 핵심이 뭐냐? 자, 전체 연산자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이 연산을 딱 하고 나서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그 연산자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한 것도 있지만, 똑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산술 연산자로 연산을 하게 되면 그 연산의 결과는요, 연산된 결과값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코드를 짜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할 때 얘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출력 자체는 그냥 결과값이 나오지만 얘가 내부적으로는 연산된 값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린트 1 플러스 2 했어요. 그럼 우리가 결과는 3이 되지만 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얘가 진행을 하냐면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연산을 먼저 해요. 그러면 얘가 3이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프린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3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함수인데 이 함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상자 같은 요 함수 기계가 있어요. 이게 프린트 함수의 어떤 기계다라고 할 때 이 프린트 함수에다가 인수로 3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 넣으면 얘가 3이 그대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얘가 그걸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내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3이 이게 화면에 출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프린트는 여기 이제 출력에 관련된 건 일단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리턴 값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1 플러스 2를 프린트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연산이 돼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3으로 바뀌는 거는 이 코드에서는 바뀌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연산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떠한 연산자들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산의 결과 걔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제 A가 2를 저장하고 있고 B가 8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파이썬에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넣은 게 아니라 A는 2, B는 8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거는 에러 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코드 다른 언어에서는 가능해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동시에 쓴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2, 8 그런 식으로 좀 독특하게 얘가 좀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저장된 게 아니라 그냥 A에 2가 저장돼 있고 A에 2가 저장돼 있고 B에 8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산자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 자, 여기서 얘하고 얘는 자, 얘는 이제 둘 다 몫인데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3점대 올라오면서 숫자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본값은 실수가 나와요. 소수점이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얘는 나는 소수점을 제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슬래시를 2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산술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우선순위는 뭐냐면 연산을 할 때 값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얘가 한 줄에 연산이 이렇게 산술 연산자가 오게 되면 누구부터 연산할 거냐?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먼저 1번 지수, 2번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퍼센트,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말 그대로 괄호를 여기다가 이렇게 치시면 얘가 먼저 우선순위를 갖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희 요거 파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 자, 여기서는 그냥 파일 자, 1.py 2개만 한번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산술 연산자 예제 1번입니다. 자, A에다가 2를 저장하고 B에다가 8을 저장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이렇게 각각 넣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요거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잠깐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일 때 이때 세미콜론을 붙여주면 돼요. 세미콜론이 없으면 에러예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A하고 B 변수를 주고요. 여기다가 2하고 8 값을 이렇게 넘겨주면 말 그대로 A에다가 2가 저장되고 B에 8이 저장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내용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2, 자, B는 8. 자, 어떤 걸 쓰셔도 뭐 상관없어요. 자, 한번 산술 연산자로 연산을 한번 해보는데 자, 연산의 결과를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냥 연산의 결과를 바로 뭔가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쓰거든요. 자, 그럴 때 형식은 프린트에다가 바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ax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max는 말 그대로 얘가 가장 큰 최대값을 얘가 뽑아주는 함수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그럼 최대값 10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출력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최대값을 뽑아주는 맥스 함수에다가 그냥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맥스. 자, 여기다가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곱하기 2. 자, 이렇게 집어넣고 3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 맥스라는 함수는 결과값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스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 맥스라는 함수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인수를 넘겨주면 이 변수를 내부적으로 다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받아서 얘네들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제일 큰 최대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리턴이라는 건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값을 비교했더니 10이 제일 크죠. 그래서 10을 그대로 리턴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누가 제일 큰지 계산하면 10이 제일 크니까 10을 던져줍니다. 10이 쭈루루룩 이 함수가 끝나면 그대로 날라와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뭘로 바뀌냐면 10으로 바뀌는 거예요. 10 이렇게 10 이렇게 x가 실행되고 난 이후에 그걸 누가 받았어요? 프린터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다가 프린트 함수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맥스에다가 이 값을 넣기 전에 이 두 개를 연산을 먼저 해요. 그러면 얘가 결과가 뭘로 바뀌어요? 4. 4가 바뀌는 거예요. 연산된 값으로 바로 바뀌게 돼 있어요. 코드에서는 안 바뀌죠. 근데 바로 어쨌든 산술 연산자가 오면 무조건 먼저 연산된 값으로 완전히 다 바뀐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던지면 얘가 알아서 4가 날라오겠죠. 그래서 4를 받아가지고 프린터가 찍어준 거예요. 자, 결과를 다시 한번 2 곱하기 2 하면 결과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A하고 B하고 뭐 더하면 당연히 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얘네들 한번 각각 산술연산자 다 해볼게요.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는 우리가 이제 A에서 B를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자, 곱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B. 자, 확인해 보면 16이 되죠. 자, A에 2가 들어있고 B에 8이 들어있으니까 B를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가 자 3점대부터는 나누면 무조건 몫이 소수점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0. 자, 이게 이제 나머지 연산이에요. 나머지 연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 10이고 여기가 2면 자 잠깐만, 여기가 8이었구나. 잠시만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럼 2, 4, 8이죠. 네. 그러면 여기 나머지가 뭐예요? 0이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4.0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면 자, 결과가 0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수점을 제가 없애볼 거예요. 자, 소수점 없애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결과는 몫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4가 된다. 자, 요거는 소수점을 제거한다. 자, 프린트 A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세제곱 하게 되면 여기가 8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관련된 내용을 영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바로바로
내가 결과값을 뽑을 때 그때 우리가 쓴다. 예.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값을 영구적으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형식이 있겠죠? 자, 형식은 이렇게 써요. 연산의 결과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에서 연산의 결과를 제가 변수에 저장하고자 할 때 왼쪽에 변수명이 오고요. 자, 여기에 요게 이제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 연산자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변수에 대입하는 연산자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처럼 산술 연산에 뭐 관련된 식들이 이렇게 쭉 오면 돼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느냐라는 거죠. 자, 변수에 저장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여기서 바로 뽑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 결과를 밑에 여기서 뭐 갖다가 쓴다든지, 예. 그럴 때는 어쨌든 변수에 저장을 해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예. 그래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밑에서 어떤 이 결과값의 변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변수에 저장하고 싶지 않아. 바로 그냥 여기서만 쓸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프린트해서 그냥 바로 찍어버리면 돼요. 아니면 어떤 함수에다가 바로 그냥 넘겨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합이라는 변수에 자 2하고 20하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연산하고 난 결과가 합이라는 변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연산자가 한 줄에 2개 이상 오면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애가 먼저 실행되거든요. 산술 연산자가 대입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 네, 아셨죠? 자, 프린트를 이용해서 자 맥스 합이라는 거 그대로 주고 13 곱하기 2. 자, 이렇게 했으면 결국에는 얘는 22가 되겠죠. 22하고 10하고 6하고 이렇게 던지면 당연히 22가 제일 크니까 여기서는 2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산술 연산자가 여러 개가 왔을 때 걔네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산술 연산자의 우선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보면 처음에는 여기 별 2개가 있어요. 예. 요거는 우리가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하기, 슬래시는 나누기, 요것도 나누기인데 이제 소수점 제거, 나머지,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만약에 얘하고 같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요, 예, 일단 연산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값을 연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 플러스 5 곱하기 3 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연산자가 2개 이상 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연산을 먼저 해요. 나온 결과를 얘하고 또 연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 3, 15에다가 3을 더하니까 얘는 18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18. 자, 그 다음에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자, 얘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괄호를 쓰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자, 여기 보시면 24.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0 플러스 3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12 플러스 2 자, 2의 세제곱 자, 4 곱하기 3 자,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는
자, 보시면은 결과가 41.0이 나와요. 41.0. 자, 그럼 왜 이게 41.0이 나오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여기 있는 애 그대로 한번 가져와 가지고 한번 자, 보면 자, 처음에 연산을 누구부터 하냐면요. 괄호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연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값은 23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없지만 괄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고 그랬잖아요. 우선순위를 먼저 지정할 때는 소괄호를 넣고 사용한다. 그러면 얘가 23 먼저 연산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애들이 쭈르륵 붙는 거죠. 자, 이렇게 붙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연산을 따지는데 여기서 따져서 보니까 누가 더 제일 높냐? 요게 높아요. 요게. 지수. 그래서 얘하고 얘. 그러면 결과는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23 그리고 나머지 애들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요거부터 연산이 되기 때문에 요게 8이 됩니다. 2의 3승이니까 이렇게 돼요. 일단.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쫙 따져서 봤더니 자, 누가 있냐면 자, 이렇게 있네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있네요. 보니까 이 라인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같은 라인이 있으면 똑같은 애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왼쪽부터 연산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8 나누기 4. 그러니까 8 나누기 4 하니까 어떻게 돼요? 2.0이 나오겠죠. 소수점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이제 2.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0이 되고 그리고 이 2.0을 가지고 곱하기 3 요거를 그대로 이제는 누가 또 높아요? 곱하기가 높죠. 그죠? 요거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0 곱하기 3 하니까 얘가 결과가 어떻게 해요? 6.0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기. 이제 왼쪽부터 그대로 이제 연산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요거는 말 그대로 얘하고 더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나오면 얘가 몇이 나오나요? 자, 35가 나오네요. 35.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가 되는 거고 35에다가 플러스 6.0 하니까 결과적으로 최종 어떻게 해요? 4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1.0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디버깅이 안 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뭐 수학에서도 이 관련된 얘네들 순서 있잖아요. 거기 맞춰가지고 얘도 동일하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술연산자는 여기까지 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관계연산자예요. 자, 관계연산자 좀 먼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관계연산자. 자, 이 관계연산자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비교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두 값의 값을 비교하기 위한 연산자예요. 자, 이 관계연산자는 이 좌변과 우변의 값을 비교해서 크기 관계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뽑는데 자, 연산의 결과가 참 그리고 거짓. 자, 여기서는 아까 산술연산자에서는 연산된 그 값이라고 그랬는데 이 관계연산자의 이 연산 결과는요.
불리언이 나오게 돼 있어요. true, false. 네. 이제 여기서부터 몇 가지는 true, false가 나오거든요. 이 true, false가 나온다는 얘기는 while문에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if문, 나중에 이제 조건문 중에 우리가 if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값이 올 수도 있고 변수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뭐가 있냐면 관계연산자가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연산자가 이렇게 있다. 자, 그거는 이제 얘가 어떤 거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죠. 어쨌든 결과가 true, false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다른 기타 언어들은 대부분이 이 true, false를 소문자로 사용하는 데 반해서 파이썬은요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하고 값이 저장돼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한번 잠깐만 보면은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같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수학에서는 하나 쓰죠. 근데 얘는 두 개를 써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하나는 모든 언어가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하나짜리를 이게 같다라고 표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같다라는 걸 는을 두 개를 쓰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요거는 대입연산자라고 해서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쓰는 거잖아요. 얘는 두 개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왼쪽에 요 A, 자, 오른쪽에 B, 자, 요거를 두 개를 서로 같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같으면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true, false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요. 같지 않다라는 표시예요. 그럼 같지 않느냐? 그러면 같지 않으니까 true. 그죠? 자, 여기에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A가 B보다 큽니까? 라는 건데 거짓이죠? 결과는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초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작다. 자, 그러면 A가 B보다 작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자, true죠. B가 8이니까 당연히 A가 작죠. 자, 크거나 같습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이거는 false죠. 이건 이상이 되는 거고요. 자, 작거나 같습니까? 요거는 당연히 8이 크니까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왼쪽이 기준이네요. 일단. 자, 그러면 오른쪽이 기준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데 일단 기본은 왼쪽을 기준으로 가요. 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오른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B를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얘가 이제 왼쪽이 기준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은 왼쪽이 기준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 관계연산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관계연산자 1.py 파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A하고 B에다가 값을 2, 8을 넣어주시고요. 프린터를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2하고 8이 출력이 되죠. 자, 직접 여기서 자,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큽니까? 자, 여기서는 결과가 false죠.
자, 프린트. 자, A가 B보다 작습니까? 자, B가 당연히 8이니까 true가 나오고요. 자, A가 B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자, 이거는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자, 프린트. 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true가 되고요. 자, A가 B와 같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같지 않으니까 false. 자, 프린트. 자, 이번에는 A가 B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같지 않죠. 그러니까 true. 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true, false가 나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코드에서는 이게 프린트로 얘를 찍는 일은 없죠. 네. 없고 이제 직접 그거를 뭐 문법상 저쪽에다가 가져다 놓고 이제 써요. 그래서 여기선 true가 나오는지 false가 나오는지 체크해 봤습니다. 결과값이 바로 나오죠. true, false.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혹시라도 관계연산자의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냥 변수명 주시면 돼요. 근데 자, 리절트 변수에 A하고 B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합니다. 연산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또 자, 연산자가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이때 우선순위는 관계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얘부터 연산을 먼저 하고요. 나온 결과를 대입연산자가 그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대입연산자는 웬만해서는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리절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A에는 2가 저장돼 있고 B에는 8이 저장돼 있으니까 뭐 당연히 false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들겠죠? 자, 한번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절트는 자, F 스트링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리절트. 자, 확인해 보면 이제 false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그러면 주로 관계연산자는 어떨 때 많이 사용하느냐면 if문과 else문에서 많이 사용해요. if문과 while문 이런 제어문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자, 관계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주로 제어문인 if문 그 다음에 while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if문의 형식 while문은 많이 해봤으니까 if문은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제 if else문이라고 해갖고 참과 거짓일 때 실행하는 영역이 달라지게끔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자, 우리 학원에 딱 왔어요. 파이썬을 파이썬을 배우고 싶대요. 그랬더니 파이썬이 너무 많이 인원이 너무 많은 거야. 한 20명 왔어요. 근데 지금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반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1호로 들어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401호는 여기가 되는 거죠. 401호. 만약에 401호가 여기다 401호와 같으면 이쪽으로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301호로 가세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프로그램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이 if라는 걸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건식에 딱 걸리게 되면 여기에 이 조건식을 보고 참과 거짓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이면 어떻게 해요? 실행문 1을 실행하는 거예요. 구조가. 거짓이면은요. 거짓이면 자 else 쪽을 타고 가는 거예요. 참과 거짓. 이렇게 두 가지. 예. 자, 이거를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자, 잠깐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물음표가 딱 오는 거죠.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그럼 만약에 참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true면 이쪽을 실행하고 여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말 그대로 실행문 1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짓이면은요. 거짓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실행하고 프로그램의 흐름이 진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false죠. 여기는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다가 이제 분기하는 거예요. 이걸 분기한다고 해요.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아셨죠? 우리 여러분들 등산 같은 데 가면 산에 이정표 있죠. 네,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잘못 걸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깔딱고개 올라가면 그냥 막 이제 내려올 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구조예요. 근데 되게 쉬워요. 나중에 요거는 재험을 할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요 정도만 보시고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if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 조건식에 뭐가 들어가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조건식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A가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돼야 안 돼요. 이건 에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참과 거짓 판단 못 하거든요. 이건 그냥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에러가 나요. 근데 방금 우리가 했던 그 관계연산자를 여기다 쓰는 거는 이거는 된다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A하고 B하고 값이 저장이 돼 있죠. 그럼 A는 지금 2고 B는 8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다가 자, A와 B가 다르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다르면 여기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else. 자, 같으면 여길 출력이에요. 자, A와 B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다 잡고 자, 여기를 딱 만나면서 자, 여기까지 뭐 출력은 다 한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셔야죠. 자, 여기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A가 지금 몇이 들어있어요? 8이, A가 2가 들어있고 B가 8이 들어있죠.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다르면 참이잖아요. 지금 서로 다르니까 달라요.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참일 때 여기 부분을 실행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이걸 실행하고 내려갑니다. 네. 여기다가 잠깐만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고 분석할 때는 여기다가 프로그램 종료라는 걸 하나 넣어주시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자, 참이니까 이걸 타고 찍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를 그대로 타고 내려가는 거죠. 흐름이.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다시 이렇게 거꾸로 넣었어요. 자, 2하고 지금 같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했을 때 자, 2하고 2 같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죠. 2하고 A하고 B하고 서로 같지 않습니까? 근데 같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else 쪽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A와 B가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가 요 관계연산자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많이 했던 이 while문 요걸 이용하면 뭐 당연히 요거는 많이 했으니까 자, 여기 밑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자, while문 조건식 그 다음에 실행문 1, 2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결국에는 뭐예요? 5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두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1, 2, 3, 4, 5가 되겠죠. 자, i가 1, 2, 3, 4, 5일 때 참이니까 내려와서 여기 부분을 실행하는 거고 i가 6이면 그대로 빠지는 구조. 요게 우리가 계속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여기에 오는 요 부분이 관계연산자예요. 그렇죠? 자, 실행해 보시면 1, 2, 3, 4, 5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 한번 요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잡고 자, 여기 부분 지금 i에다가 1 저장했죠. 자, while문을 이용해서 돌립니다. 자, i의 1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5보다 작으니까 내려와서 출력하고 i가 2로 증가했어요. 2가 5보다 작죠. 참이죠. 내려와서 찍고 증가. 자, 이 부분은 3이 어떻게 해요? 5보다 작으니까 true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찍고 증가. 자, 4가 5보다 작으니까 true로 바뀌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출력하고 증가. 자, 5가 같죠. 그러니까 출력하고 증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커서가 여기서 깜빡이는데 내려오면서 그대로 프린트 i가 6이 되는 순간 이제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엔터를 쳐서 밑으로 커서를 옮겨놓고 프로그램 종료가 밑에 찍히는 거죠. 네. 전체적인 요 구조입니다.